반갑습니다. 교과서 핵심 개념으로 완성하는 수련술 김지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이제 제가 설명도 처음에 시작하듯이 이제 교과서 핵심 개념으로 완성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제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사실 친구들도 상위권 친구들이나 중위권 친구들이나 지금 개념할 때가 아닌데?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결국은 사실은 돌고 돌아 사실은 개념이거든요. 개념을 정확하게 잡아야 그 위에 이 우리가 유형들을 이제 쌓을 수 있는 거고요. 유형만 계속 본다고 해서 개념이 잡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념이 정확하게 잡혀야 이 문제가 왜 출제됐고 내가 뭐를 알고 모르고를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념이다. 정말 수능 마지막까지 들고 있어야 되는 것도 개념이고요. 그다음에 논술 시험 마지막까지 들고 있어야 되는 것도 사실은 개념서예요. 그래서 제가 개념을 계속 조금 반복을 하고 개념을 좀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앞서서 이제 선생님께서 왜 언제 준비를 해야 되냐 말씀하셨잖아요. 뭐 3월이냐 6월이냐 9월이냐 했을 때 결국은 뭐죠? 결국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예요. 논술은요. 어차피 준비해야 되겠고 우리 아이에게 논술 전형이 맞겠다고 싶어서 지금 이제 앉아 계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언제 준비해야 되냐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를 이제 생각하셨을 때 언제냐고 하시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답니다. 왜냐면 결국은 주는 수능이에요. 그러면 친구들은 자기는 이제 막 다 수능러라고 생각해요. 나는 정시러야. 나는 지금 뭐 이것저것 할 때가 아니야. 라고 하지만 사실은 마지막에 결국은 논술을 쓰게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준비는 빠르면 빠를수록 가늘고 길게 준비하는 게 최선이고요. 지금 상위권 수학 같은 경우는 결국 우리가 미적 기하 확통을 모두 준비해야 되는 상황에서 시간이 정말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다 준비하기 위해서는 좀 빨리 준비를 하자. 그렇다면 이제 왜 제 수업을 들어야 되냐? 일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념의 완성이고요. 제 수업은 교과서만 얘기하는 건 당연히 아니에요. 교과서 개념과 증명을 이제 얘기를 쫙 정리를 해주고요. 그걸 가지고 그게 어떻게 논술에서 풀려 나가는지를 이제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또 이제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를 말씀드릴 때 이제 작년에 수강생들이 써줬던 합격 수기를 좀 토대로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합격했던 친구 중에서 이제 경고농을 합격했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이제 해줬던 얘기 중에서 뭐 기하확통을 본인은 이제 처음 들었었는데 그때 처음 들어도 무리가 없도록 개념부터 차근차근 설명을 해줬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안 풀리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또 문제가 잘 풀려서 결국은 이제 실력이 좀 단시간에 늘게 되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개념을 정확하게 쌓으면요. 그게 실력의 향상의 지름길이라는 걸 꼭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친구는 이제 중앙대를 합격했던 친구고, 이 친구는 이제 재수생이었어요. 재수생이었고, 친구 추천으로 이제 왔다가 이제 제가 이제 수업식 중간중간에 계속 질문을 해요. 야, 이게 뭐야? 이거 맞는 거야, 틀린 거야? 따다닥 질문하면 대답하는 친구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 속으로만 생각해요. 왜냐면 이제 좀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혼자 속으로 계속 이제 질문을 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스스로 답을 해보면서 본인 풀이 과정에 오류가 없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개념을 정리하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까지 개념을 정리하고 이제 시험을 봤던 친구예요. 그러니까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지는요. 몇 번만 실전 모의 논술을 쳐봐도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개념을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는요. 이 서술이 제대로 안 나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당연히 개념을 정확하게 몰라도요. 서술이 잘 나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냥 단순 풀이 같은 문제들도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수능하고 비슷한 문제들도 사실은 절반 이상이 겹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아닌 경우에는 정말로 본인이 개념을 정확하게 몰랐을 때 티가 나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 친구 같은 이제 고대랑 성대를 합격했던 친구고, 근데 이제 고대 성대 중에서 성대를 갔어요. 성대를 간 친구고요. 이 친구도 처음에 이제 앉아 있으면 알아요. 대부분이 사실 그렇습니다. 이 열의 한 아홉은요, 친구들 다 불만이 쫙 있고, 엄마 아빠가 푸시해서 온 거지, 나는 이게 아니다. 그리고 이제 첨삭할 때도 계속 친구들이 얘기해요. 선생님, 내가 이거 하는 게 맞을까요? 이거 해서 대학 갈 수 있어요? 계속 이거를 엄청 얘기하고요. 마지막까지 불안한 게 맞아요. 사실 불안한 게 맞아요. 이 친구도 불평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친구들이 이제 나 안 가고 싶다. 막 이런 얘기도 좀 하죠. 근데 이제 또 처음에 시작했을 때 뭐라고 했냐면 이 친구가 이제 앞에 내용이 이제 뭐가 있냐면 본인이 이제 수학 원툴이었다. 나는 이제 수학만 잘하는 친구였다라고 얘기를 했었었고 그랬는데 이제 왔는데 수능 수학하고는 결이 너무 달라서 자기랑 좀 잘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었고 내가 지금 할 공부도 많은데 이거 할 게 맞아? 라는 생각이 들죠. 대부분이 사실 그래요. 그래서 그렇다. 그래서
결국 이 친구는 이제 중간 뒷부분에도 막 나오는데요. 뭐라고 하냐면 숙제를 그렇게 열심히 한 친구는 아니에요. 사실 저는 항상 복습이 중요해. 야, 예습 필요 없어. 너네가 예습을 해오는 것보다는 복습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복습을 한 절반 정도밖에 못했던 친구인데 대신에 이 친구는 뭐랬냐면 수업 시간에 단 한 번도 제 눈길을 피한 적이 없고 정말 저만 쳐다봤어요. 저만. 약간 부담스러울 정도로 왜 저렇게 쳐다보지 싶을 정도로 저만 쳐다보는 정말 한 번도 졸지 않았던 친구니까 본인이 어차피 복습을 정확하게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럼 나는 수업 시간에 모든 걸 이해하고 가겠다. 약간 이 마인드로 이제 했던 친구예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의 후기 중에는 뭐가 있었냐면 이제 제가 개념 강의를 해주고 그다음에 그게 어떻게 이제 풀리는지 모의를 그러니까 시험을 먼저 보고 그러고 나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 실전 모의를 보면서 이제 이후에 대면 첨삭이 이어졌는데 단순히 문제 푸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기출 문제를 이제 엮어서 학생 입장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주는 게 뭐 가장 좋았다. 뭐 그다음에 이제 친절했다. 제가 좀 친절한 편이에요. 꼼꼼하고 친절한 편인데 그래서 뭐 좋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요. 그다음에 이 친구가 이제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봐봐요. 시작과 끝이 다른 친구예요. 시작에는 야 수능 수학하고 결이 너무 다 맞지 않아가지고 논술은 좀 나랑 안 맞아 이러더니 마지막 마무리는 뭐라고 했냐면 근데 저는요 수능 수학이나 수리 논술이나 결국 같은 수학이라고 생각해요. 라고 이제 왜냐면 처음엔 조금 당황스럽죠. 수학이 다른가요? 아니요 수학은 똑같아요. 근데 이제 이거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느냐에 따라서 수능 수학과 이제 논술이 조금 달라질 수는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겹치는 부분도 너무 많지만 이제 다른 부분에서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다르고 아예 다른 학문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해버리는데 사실 어느 정도 한 2, 3개월은 좀 괴롭지만요. 그 이후에 가보면 조금 덜 괴로워집니다. 되게 괴롭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덜 괴로워지면서 이제 결국은 같은 수능 같은 개념이고 그냥 그 개념을 정확하게 알면 수능이나 논술이나 정확하게 잘 풀 수 있다. 이게 사실은 결론이에요. 이 친구가 내린 결론이 사실은 맞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처음에 왔을 때 엄마 너무 어렵다. 어려울 순 있어요. 너무 다르다. 근데 그게 처음에 좀 다르게 느껴지는 거지 다른 개념을 배우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라는 거를 또 다시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수업도 관리도 좀 꼼꼼하게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4년 전액 장학금을 받고 들어간 친구인데 등급을 보시면 이제 수학이 그렇게 뛰어난 친구는 아니고 본인도 사실은 본인이 수학이 그렇게 뛰어나다고 생각하지 않는 친구였는데 이제 이 친구가 뭐라고 했었냐면 이 친구 원래 재수생이에요. 이 친구도 재수생이어가지고 재수학원에서 논술을 듣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한 4월쯤에 왔던 친구인데 이제 논술은 간혹 너무 어렵게 가르치는 학원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이제 재수업이 모든 과정이 좀 이해가 안 될 수 없게 좀 꼼꼼하게 설명해줘서 그런 게 좋았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수업도 좀 꼼꼼하게 하는데 이제 관리도 꼼꼼하게 한다는 게 이제 뭐냐면 이제 계속 제가 매주 실전 모의를 보면 실전 모의 성적을 보내드리죠. 근데 그걸 보셔도 사실은 알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애가 어느 대학 갈 수 있지? 이런 거는 나와 있지 않거든요. 제가 거기에 뭐 성적이 지금 몇 점 중에 몇 점, 뭐 평균은 몇 점이고 상위 10% 컷, 30% 컷 어떻게 된다 말씀은 드리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사실 판단하기 좀 어려워서 제가 그래도 좀 자주 2월 말, 4월 말, 6월 말 이렇게 해서 계속 상담을 드리려고 해요. 상담을 드리면서 지금 현재 친구가 이제 어느 부분이 좀 부족하고 어느 부분을 좀 보강했으면 좋겠고 꼭 그게 수학이 아니다 하더라도 뭐 지금 이 친구는 너무 잘하고 어느 정도 라인의 학교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수능 최저가 지금 그에 맞지가 않기 때문에 최저를 맞춰줘야 된다라든지 이런 이제 전반적인 좀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이제 6월 말 그다음에 8월 말 이쯤엔 8월 말에는 사실은 이제 끝이죠. 마지막 상담을 하면서 이 친구가 어느 학교를 가야 된다고 딱 그냥 짚어드려요. 과는 짚어드릴 수 없지만 학교는 딱딱딱딱딱 여기를 쓰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이제 판단이 나오기 위해서는 사실 제가 이 친구를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이 친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친구에게 쌓여 있는 데이터가 많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실전 모의를 보는 그 시험지들을 다 매주 스캔해서 그 스캔본을 모두 다 확인한 다음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당연히 그렇다면 좀 길게 하면 할수록 제가 이 친구를 완벽하게 파악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근데 어느 반을 들어가셔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가늘고 길게 이제 준비하는 게 친구한테도 유리하지만 또 선생님들께서 이 학생을 정확하게 판단하는데도 또 굉장히 이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또 보시면 좋겠고요. 이제 제 수업은 4단계 반복 복습 시스템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총 3주에 걸친 얘기고요. 첫 번째로 이제 강의를 해요. 강의를 하고 그러고 나서 집에 가면 친구들이 뭘 하냐면
이제 수업에 대해서 복습을 합니다. 다시 쓰기라고 이제 숙제를 하고요. 그 다음 주에 가면은 실전 모의를 보는 거예요. 제 수업은 한 주씩 딜레이 되면서 시험을 봐요. 그래야 일주일 동안 복습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 뒤에 실전 모의를 보고요. 그 다음에 대면 첨삭은 실전 모의를 제출하고 그 다음 주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결국 이제 3주에 걸쳐서 같은 주제를 계속 돌림 노래처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그 숙제가 이거밖에 없냐? 네, 없어요. 그 정도만 하면 충분합니다. 사실은 충분하고요. 근데 이 숙제가요, 친구들마다 너무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는 이 숙제를 하는데 2시간이면 되는데 어떤 친구는 6시간을 해도 끝나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같은 양이지만 친구들의 베이스에 따라서 당연히 이거는 좀 다르게 느껴질 수밖에 없고요. 그럼 이제 친구들이 또 그런 걸 좀 많이 물어봐요. 선생님, 얼마나 준비해야 되죠? 얼마나 일주일에 얼마나 공부를 해야 되냐라고 하면은 학원 왔다 갔다 하는 시간 빼고요. 그래도 평균 한 3, 4시간 정도는 했으면 좋겠다. 너무 오바되는 경우가 있다면 조금 그 주는 조금 이제 내려놓고 수업 내려놓고 이제 숙제를 하고 만약에 뭐 시험을 잘 봤다 뭐 그런 주에는 그다음에 복습하는 한 2시간밖에 안 걸린다 그럼 그 주는 그냥 한 2시간 정도만 하고 그러니까 딱 정해진 절대량 일하기보다는 그래도 적정히 한 3, 4시간 정도는 수업 그러니까 숙제를 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더 시간이 남는다면 수능 수학에 조금 더 몰입을 해준다면 그게 사실 논술에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를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 수업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교시의 실전 모의를 봐요. 지난주에 배운 내용에 대해서 1교시의 실전 모의, 그다음 2교시의 해설, 그리고 마지막에 주제 강의가 진행되는데 1교시의 실전 모의를 볼 때 친구들을 이제 한 명씩 불러서 대면 첨삭을 합니다. 이제 이게 상반기에는 이제 제가 보통 이제 하고요. 그다음에 이 7월부터 시작해서 실전 모의가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전문 첨삭 선생님들께서 계속 이제 첨삭을 해주시는데 이때 사실 이제 첨삭을 하면서 친구들이 모르는 부분을 짚어주기도 하고 잘하는 부분을 짚어주기도 하지만 또 어떤 게 있냐면요. 친구들이 육모 보고요. 구모 보잖아요. 그럼 이제 너무 마음이 막 흔들려요.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하고 그다음에 이제 합격 수기 같은 것도 친구들이 가끔 찾아보면 되게 좋거든요. 그게 본인들이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를 이제 많이 써놓기도 하고요. 이제 본인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도 되게 많이 적어줘요, 친구들이. 그러니까 친구들이 9월 뭐 이때쯤에는요, 여자친구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매주 실전 모의 보잖아요. 그럼 이제 나는 잘 못 쓰는데 옆에 친구들은 계속 열심히 쓰잖아요. 그럼 그런 게 엄청 불안하고, 그럼 집에 가면서 울고. 내가 지금 수능도 안 되고 논술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올해 대학 갈 수 있나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정말 되게 막 마음이 불안해지는 시기가 오거든요. 누구나 마찬가지고 이제 그럴 때 이제 전 아첨작 선생님들께서 이제 멘토 역할을 하면서 계속 좀 친구들을 다잡아 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머님들 아버님들께서도 가끔 이제 연락을 주세요. 저희 애가 지금 요즘에 좀 슬럼프인데 요즘에 좀 이래서 좀 안 좋은데 아니면 요즘에 뭐 저희 애는 좀 요런 스타일이어서 좀 채찍질 해주는 게 좋아요. 저희 친구는 좀 격려해 주는 게 좋아요. 뭐 이런 멘트를 좀 말씀해 주시면서 결국 이제 학부모님과 저와 그다음에 학생들 이렇게 해서 결국은 다 같이 잘 굴러가야 되는 이런 시스템이에요. 입시까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면 첨삭이라는 게 꼭 지식을 나눈다라는 것도 있지만 결국은 이제 좀 감정적으로 또 멘토 멘티 역할을 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앞서서도 이제 보셨겠지만 성적을 확인할 수 있는 어플을 제가 이제 알려드리고 거기에서 아이디랑 비번을 들어가면은 매주 성적을 이제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그래프로도 나오는 성적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8월 말에 이제 수시 지원 전에 이제 지원 상담을 하면서 이제 어디를 써라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 뭐 이 친구는 이제 재작년 친구예요. 재작년에 이제 4년 전액 장학금을 받았던 친구인데 이 친구도 이제 보면은 뭐 개념을 처음부터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았었다. 이제 수업을 들으면서 본인이 깨달은 거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보시면 자기 프리스타일에 맞는 학교들을 추천해줘서 본인이 원하는 학교 라인에 좀 맞게 원서를 쓸 수 있어서 뭐 그런 게 이제 좋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시고 계시고 앞에 자리가 조금 있습니다, 어머니. 그다음에 이제 저희 1년 거리를 보시면 1년 거리가 대부분 비슷합니다. 다른 선생님들도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자면 3, 4월에 미적분이 나가고요. 이제 지금 5월부터 이제 들어오신다고 하면은 기아 그다음 6월에 확통, 7월부터 9월까지는 어떻게 된 거냐면 여기서 이제 미기와 한 사이클이 돌았기 때문에 7, 8, 9의 실전으로 다시 한 사이클이 돌게 돼요. 근데 이때는 지금 학교에서 작년 기출을 다 발표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기출에 맞춰서 이제 최신 트렌드에 맞춰서 이제 실전 특강이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이때는 대학별 특강과 대학별 파이널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5월에 들어오실 때 미적분을 놓친 부분이 조금 아쉽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생각을 좀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 중에서 일단 첫 번째는 오늘 받으셨던 그 전단지 중에서 저희 학원 전체에 있는
특강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특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 수업 중에 전략 특강이라든지 아니면 오승준 선생님 수업 중에서 전략 특강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전략 특강, 어떻게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가 전략적으로 이제 뭐 풀어낼 것인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전략 특강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전에 그 박지현 선생님의 미분 특강, 네,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해서 앞쪽을 좀 보강을 해주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혹시 내가 우리 친구 아직 지금 사실 다니고 있다. 정규반에 이제 다니고 있는 친구다. 근데 성균관대를 좀 고려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가 있냐면 정규반에서요. 성균관대 문제를 당연히 풀긴 하지만 성균관대를 중점적으로 풀 수는 없어요. 왜냐면 시험 범위가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성균관대를 좀 중점적으로 문제를 풀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도성원 선생님의 수원수투 특강이 있고요. 말은 수원수투 특강, 심화 특강이지만 이제 성균관대를 중점적으로 다뤄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쪽 특강들을 조금 활용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제 수업은 이제 S반, 연구 한성서 중경이시 반하고 한성서 중경이시 건동홍 반이 있는데 이제 이것도 들으셨죠? 앞쪽 S반은 이제 전체를 다 포괄하는 반이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연구 한성서에 더 특화된 반이고요. 여기도 한성서 중경이시 건동홍 반이지만 경희시 건동홍 이쪽이 조금 더 이제 특화된 반이다. 당연히 모든 기출은 다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제 개강반은 이제 미적반을 개강하고 있고요. 가끔 있어요. 작년에도 이제 미적반 이치계 개강을 하면은 근데 우리 친구는 기하학 동호 조금 되어 있고 사실은 미적을 조금 그래도 8주 동안에 심도 깊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그냥 미적반에 오기도 해요. 그럼 제가 이제 6월 말에 상담을 하면서 너는 지금 어떻게 잘하고 있으니까 지금 다른 S반으로 넘어가자 아니면 H반으로 넘어가자 이렇게 상담을 진행하고서 7월 특강 시작할 때 7월에 이제 실전 특강 시작할 때는 다른 반으로 전반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에게 가장 부족한 부분이 뭔지를 보시고 반을 선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여기는 계속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반이기 때문에 5월 달에 오시면 여기는 기하 이제 1단원부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의 이제 합격 수기를 마지막으로 이제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이 친구가 이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이 친구도 이제 하다 보니까 이 친구도 지금 재수였어요. 이 친구는 이제 2년 연속 재수업을 들었었고 이 친구가 이제 왜 이제 재수업을 들었었냐라고 했을 때 설명을 정말 이해하기 쉽게 해서 그 수업 듣고 나면 좀 막연했던 내용들도 정리되는 느낌을 받았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논술 준비 과정에서 불안한 순간들이 많았는데, 그러니까 재수다 보니까 정말 올해는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불안한 순간들이 많았는데 그때마다 좀 차분하게 방향을 잡아주셔서 정신적으로도 큰 힘이 됐다. 이제 이런 친구들이 정말로 많이 있어요. 너무 불안한 순간에 사실 선생님의 한마디가 친구들을 잡아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이제 마지막까지 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논술 전형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그럼 빨리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시면 꼭 기회를 잃지 마시고 이번 입시 네, 성공을 위해서 좀 좋은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